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오래 편찮으셨습니다. 그래도 막상 전화가 왔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 그제야 실감이 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장례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부고를 알리고 빈소를 차리고 몰려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음식을 챙기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쪽에서 문상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어수선한 빈소 안을 오가던 중에 우연히 입구 쪽을 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 옆에 바짝 붙어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후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의 거리가 달랐습니다.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제 아빠 영정사진이 있는 곳에서 20m도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나누는 것이 직장 동료 사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30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서 그 여자는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빈소였습니다. 상주 자리였습니다. 친척들이 있었고 아빠 친구분들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간 뒤 남편이 배웅을 나갔습니다. 저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봤습니다. 배웅이 꽤 길었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빈소 한편에 앉아 아빠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평생 저를 걱정하셨던 아빠, 시집 보내는 날 눈물을 훔치셨던 아빠. 그 아빠가 가신 자리에서 저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확인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온 여자가 누구냐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라고. 부친상 소식을 듣고 온 거라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후배냐고.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표정이 있습니다. 30년이면 압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알게 된 것들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 직속 후배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23살이었습니다. 관계는 2년 가까이 됐습니다. 2년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지난 2년이 다시 보였습니다. 야근이 부쩍 늘었던 것,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나갔던 것, 출장이 잦아진 것,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된 것, 하나하나를 떠올리니 전부 맞아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아이 둘을 같이 키운 사람인데,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 설마가 2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장례식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분노가 어떤 것인지. 저는 평소에 감정이 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일에는 참는 편이었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30년 결혼 생활에서 큰 목소리를 낸 것이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는 분노였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단단하게 굳는 분노. 그것이 무서운 종류의 분노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슬픈 자리에 그 여자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가신 날, 그 빈소에. 그것이 실수였을 리 없었습니다. 알면서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하나씩 들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차갑게, 정확하게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카드 내역, 통화기록,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것들,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남편 회사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팀장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직접 관리하는 팀 소속 후배였습니다. 상하 관계에 있는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 남편 회사는 공공기관이었고 직원 행동 강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빙을 첨부해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차렸고 대화를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편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인사팀에서 불려간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한 거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얘기를 먼저 하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빈소에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이 먼저였다고. 그날 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빠 영정사진을 봤는지 아냐고. 그게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 위자료 내용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법무사와 꼼꼼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저는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고. 이미 결정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심이어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빈소에서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은 사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58세, 이혼.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러냐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되냐고.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더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남은 시간을 이 마음으로 옆에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미덕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자랄 부모의 모습이 서로 상처를 참으며 같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빠 산소에 혼자 갔습니다. 꽃을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화를 내셨을 겁니다. 그 사람 당장 혼내러 가자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딸이 잘 결정했다고 하셨을 겁니다. 아빠, 저 잘 살겠습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힘으로 잘 살겠습니다. 지금의 저, 이혼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삽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를.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요즘은 오래전에 배우다 그만뒀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동네 문화센터에 갑니다. 손이 많이 서툴지만 그 시간이 좋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셨던 국화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읽고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어떡하나, 체면이 어떻게 되나, 자식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들이 발을 묶고 있는 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는데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상처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